자, 현대차의 기준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의 시가총액 비중도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52만 원까지 슈팅이 나와요. 사실상 뭐 프로그램 쪽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선호 창고에 매도가 월등히 확장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슈팅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상 그 2거래일 연속 현대차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현대차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아의 편입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다시 현대차의 기준 편입을 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릴 때와 또 음봉 떨어질 때 시장 영향이든 뭐 자체적인 흐름이든 그 흐름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기준에서도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기준을 병행을 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기아차와.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의 이 추세 강화 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어떤 기준에서든 추세 강화가 실적에 대한 기준점인 거지 이것이 로봇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재편이 먼저 번에 하이닉스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10월 달이었나요? 차익 실현을 하자마자 강력하게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기준은 어찌됐든 기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아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크게 무리수 없다라는 거고 또 현대차 쪽에 차익 실현 이후에 신규적으로 또 재편입 그리고 추가 편입 단행하시는 기준도 충분히 그 기준대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단기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보다도 하이닉스에서의 10월 달에 80%의 폭등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이번 1월 달에 80% 수준의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80%가 넘나요? 뭐 어찌됐든 이 오버슈팅에 꼬리를 달면 오늘도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거예요. 현대차 차익 실현 범위에 기아도 연동돼서 꼬리가 달린다면은 동반적인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지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좀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국전력도 뭐 어마어마하고 현대차의 기준도 뭐 검색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검색기인 거죠. 이렇게 4종목 5종목 나오는데 현대차 또 한국전력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검색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서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현대차 월요일 또 화요일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나는 놓쳤네. 매수 강도를 오늘 몇 번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아 쪽 현대차의 차익 실현과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매도 그 부분을 기아 쪽에 갖다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도 당연히 병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병행을 한다. 그래서 병행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오늘도 이제 매수세를 냈기 때문에 자, 현대차 그 문자 사인 또 기아 문자 사인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재편입에서 소외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지수를 이제 삼성전자 쪽도 지금 2%대 강세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지수가 견인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와요. 인덱스 상품 쪽에 수급 범위가 유입되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오면은 시가총액 규모가 각 시장에서 있는 쪽,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50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다 따라 올라오죠. 다 따라 올라오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준에, 그러니까 거래 없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기준에서는 다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아도 매수세를 냅니다. 현대차가 기아보다 월등하게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라 이동 전략을 잡으신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잡아낼 때 잡아내야죠. 그리고 현대차가 오버슈팅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뭐 현대차 기준이 급격히 되밀린다 라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되밀리면 책실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렇게 해서 기아까지도 매수세를 한 번 더 내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쪽 그리고 전체 시장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윤정두죠. 지금 전체 시장 우리 채팅방에 기아 그리고 현대차 위주로 좀 막 뿌려주세요. 어차피 녹화한 거 올릴 거니까 자료부터 볼까요? 포트폴리오 현대차 기준에서 포트폴리오하고 보강할 자료들 보강 좀 해주시고, 자 현대차 기준에 얼마 전에 이제 녹화할 때도 차익 실현의 기준 좀 설정 범위도 잡아놓고 녹화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2.6%가 빠집니다. 1,400개 종목이 빠져요. 1,400개 종목이 빠지고 있고, 그거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체 시장의 흐름 놓고 보시게 되면은 1,400개, 코스닥이 2.6% 빠지면서 1,400개 종목이 미끄러져 내려가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 초강세를 띠니까 뭐 기아까지도 4%지만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현대차 9%인데 기아는 4%니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800개 종목 하락해서 조금 줄은 거예요. 그나마도 지수가 올라와서인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의 체감온도의 차별화가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권사의 시황 보고서든 뭐 케이블 경제 TV에 나오는 뭐 전문가의 기준에서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지수의 우상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강력한 시세 분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누구예요? 결론은 뭐 윤정도 이외에는 이 정도의 강세 흐름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죠. 그리고 미국장 어제 조정인데 우리 뭐 채팅방에서 나온 얘기도 그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뭐 최악의 경우 밀리더라도 선반영 이식 잡혀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또 한국전력 어제도 다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뭐 어제 그 VVIP 방 보면은 케빈 선생님 또 수익 기준 올려놓으신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올려놓으셨던데, 일단 이 내용부터 좀 볼게요. 어제 질문 나온 내용. 저기 VVIP 방에서 질문이 나왔나요? 그쪽에서 볼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흥분감을 유지해서 대처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못 떨어진 장입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장영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왼쪽에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전화 좀 하시고, 74% 현금 매도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우리가 매도세 낸 거는 IT는 아니니까 자동차, 현대차라고 써있네, 그죠? 요거 어제 수익 범위에 이게 있나요? 우리 수익 기준 이런 거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제 매도하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를 편입했어요. 그럼 기아 편입 기준에서 현대차 쪽에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기아로 옮겨가서 4% 정도 수익 더 날 수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머리 끝에서 우리가 뭐 어깨에서 팔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머리 끝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재편입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놓고 설정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 없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한 번 더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무서워서 못 쫓아가는 흐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뭐 손바뀜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52만 뭐 7천 원, 8천 원, 9천 원 그 공방인데 오늘의 슈팅이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매직 계산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신호 할 거예요. 그 근거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이제 마무리 자리 배치 문제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분, 6분 정도 이제 신청하셨고 신청 인원이 이제 마무리될 단계에 놓여져 있는데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자리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오케이. 그리고 현대차 기준에 지금 포트폴리오 현대차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케빈님도 뭐 열일을 해주셨는데 뭐 어제 케빈님 수익률도 이렇게 다 올려주셨네. 현대차의 매도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재편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제가 저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마십시오라고.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 이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요거는 빼놓지 않고 원고 자체에 넣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익 그 부분 올려주시고 여기에도 없네? 어디에 있지? 하여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를요? 지금 기준에서 미국장의 선물이 무지하게 빠지는데 또 미국장이 빠지는데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현대차의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의 기준이 되겠죠. 저것도 뭐 시간 우리가 많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현대차의 기준에 계산 한번 해보면 어제 이제 그 종목군들을 저기에서 이제 일부 종목을 빼내고 새로운 종목군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변동성이 이제 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 기아는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차가 요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럼 요거만 한번 수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50만 7천 원이 어떤 가격입니까? 50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이 일단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전 거래일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그 가격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은 5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상승률이 좀 자존심이 꺾여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상승률 순위에서 밀려서 근데 다시금 이렇게 52만 7천 원 마이너스 12월 2일 기준에 26만 원에 포착된 가격의 기준으로 따지면 더블입니다. 12월 2일부터 해서는 102.69%의 더블 수익이 나 있는 거고 현대차 진입 이후에 그 진입 이후가 아니라 그 현대차 수익률 있죠? 그 팝업 그것도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102.69% 수익. 요 기준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지난해부터 6월 뭐 18만 원대부터 쭉쭉쭉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2일에 21만 5천 원.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건 현대 오토에버고. 그래서 현대차 기준이 26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뭐 현대 오토에버도 더블 이상 150%의 수익까지 형성이 돼 있었죠. 결론적으로 5월 달에 18만 원 그리고 뭐 20만 원 그리고 네이버 비중 정리해서 24만 원 또 LG화학 비중 정리해서 28만 원 그리고 30만 원, 31만 원, 뭐 32만 원 계속. 근데 이것도 지금 문자 너무 많아요. 1월 거는 대부분 살려놓으려고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아. 뭐 촘촘히 내보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도 저도 좋은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매수 강도를 확장시킨 부분이 이제 1월 6일 뭐 7일 뭐 이럴 때 기준입니다.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넣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거의 뭐 촘촘하게 매수의 기준을 잡았다. 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41만, 42만 그리고 뭐 42만 원에서 계속 공격.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드디어 프리마켓 시장이긴 하지만 50만 원 넘긴 거고 오늘 문자 사인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 올라오면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의 현대차 비중 설정 범위가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확산을 시켜놨는데 1월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현대차 비중을 지금 25.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기아하고 병행을 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10%예요. 그저께 18% 이후에 미친 거지. 대박이지. 뭐 입이 찢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리고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과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흐름을 보시면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보시면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래서 미국장, 유럽장, 일본장, 우리나라 장이 폭락장이냐. 폭락 반전될 거냐. 오늘 당장의 체감 온도가 뭐 코스닥이야 2.6% 하락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2.5로 조금 줄여놨는데 하락이라고 치더라도 또 1400개 종목이 하락한다고 치더라도 계속 설명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코스닥은 안 된다라고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료 화면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오히려 0.31% 강세예요. 니케이가 0.45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 조종 2%대 기술주 2%대 조정 감안하면은 또 S&P 500 지수 2%대 조정 감안하면은 굉장히 니케이 지수도 방어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하락 종목이 몇 개? 780개였죠. 그것도 줄은 거예요. 800개였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3%거든요. 죄송합니다. 녹화하면서 계속 정신없게 해서. 뭐냐면 녹화는 녹화고 교육은 교육이고 매수는 매수지. 삼성전자 15만 원 지금 또 공방이잖아요. 14만 9천 원. 14만 9,500원, 9천 원. 9천 원으로 발송할게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공식적으로 주력 비중에 삼성전자에 40%를 채워놨는데 그 부분을 현대차하고의 비중만 좀 조절하면 돼. 자동차하고. 그래서 반도체를 조금 줄여가지고 자동차를 늘린다 했는데 만약에 오늘 현대차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반도체로 다시 늡니다. 왜? 시장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 보셨잖아요. 시장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매직 계산기로 현대차의 기준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그 프리마켓 시장 생기고 나서 연동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버렸는데 지금 52만 4천 원이에요. 우리가 52만 7천 원까지 매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 기준에서 1% 고점이 53만 2,5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 그럼 52만 7,50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2% 4% 이렇게 기준 잡을 거예요. 그래서 2%까지 내려오면 52만 2천원 기준에 공방이 나오면 거기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자.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지금 10시 반뿐이 안 됐고 강력하게 따라붙었지만은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한 불편함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부분을 좀 차분하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게 밑에 2분의 1 지점에 내용이 매직 계산기를 새로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도 저게 1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차의 기준이 현재 이제 뭐 52만 3천 원 공방입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하죠. 그냥 왜냐면 그 대형주의 경우는 1에서 2%이 기준에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예를 들면 오늘은 잘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의 흐름이 내일 기준의 흐름이 만약에 변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음봉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 2% 이렇게 기준을 잡겠던데 오늘은 이미 변동성의 기준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 변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11%까지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성 확장 종목군들처럼 1.5, 3 그리고 5 이렇게 기준을 잡자는 건데 3%에서는 전량 또 차익실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또 정신이 없지만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엔 또 냅니다. 한국전력의 수급면에 있어서는 저쪽에서 개인선호 창고에서의 매도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있지만 개인선호 창고에서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지만 지수 자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집어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자. 그 사이에 종목군들의 강세 전환 부분이 뭐 월등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국전력 69,000원의 매수를 마련했어요. 뭐 설명하다 왔다리 갔다리 뭐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매매 사인도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강연회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강연회부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강연회 오셔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포트폴리오 보시고 야 내가 강연회에만 잘 참여를 했어도 주력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사람이 눈을 보고 서로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성을 가지고 가고 왜 반도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야 되는지 또 현대차에 대한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왜 설정을 잡아야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냥 마이크로 듣고 문자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11%의 폭등 그리고 시가총액 3위의 완벽한 안착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강연의 기준까지 진짜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이제 강연의 문자도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릴 건데 자 다른 문자로 발송을 하면서의 기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도 뭐 아름아름 올라오는데 3만 원 공방까지 나오면은 지금 위에 매도 전략이 많아서 좀 끌어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공방 나오면 거기에서 또 매수한 고용도 내보냅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경우는 그래서 결코 문제가 없다. 절대 문제가 없다. 문제 있는 쪽은 없다. 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 저렇게 10%까지 폭락이 났을 때에도 그러니까 4,200 찍고 뭐 저 밑에까지 끌려 내려갈 거다. 3,300에 대한 입술 다 부르트고 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럴 일 없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도 죄송합니다. 좀 고칠게요. 11월 이게 7일 방송이거든요. 저점이 이제 4일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리면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던 겁니다. 결론은 저 시장의 흐름이 1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겨주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지금도 기다리는 조정 없어요. 연초부터 해서 정신 나간 애들이 1월장에 폭락장 오니까 현금화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해라 뭐 헛소리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또 월요일 종목별로 이제 조정이 있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수 자체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종목 따로 지수 따로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단 뭐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지수라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도 상향이 되고 있죠. 현대차 쪽에서의 비중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가 22%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가 14% 이상. 하이닉스 뭐 창사 이래 처음이에요. 한 7%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기준에 22.5, 그 다음에 14%, 현대차가 2.7%에 100조를 넘겼어요. 당연히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53만 2,500원 넘기면 53만 2,500원 넘기면 현대차의 매수세를 또 낼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1.5, 3%가 밀리면 오히려 또 그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할 거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53만 원 기준에 10.65%의 강세 그리고 18%까지 변동성이 있던 종목 하루 쉬었으니까 추가적인 강세를 띄더라도 뭐 이상한 기준은 없다라는 해석하시고요. 이들이 움직여주니까 하여간에 종목이 하나하나 좀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는 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찍 나가야 되는지 늦게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의사 선생님께 좀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락 종목이 여전히 773개고 코스닥만 뭐 1,400개 조금 이제 1,387개로 조금 줄어들었고 어제 그 비이성적인 바보 같은 흐름을 줬던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반전으로 이제 막 1%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가 더 이상할 게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시장의 이 지수의 기준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흐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신고가 랠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로 저 지수를 견인하는 게 결국은 지수가 올랐다는 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이잖아요. 저 지수를 견인했다는 게. 그들을 배제하고 시장 5,000포인트 간다. 그건 정신 나간 해석인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전략을 일부 수정했어요. 그 강력하게 초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라고 표현했던 윤정도조차도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또 초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는 기준의 정상적인 논리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못 갔다는 기준이잖아요. 기존의 최고가 21년도 고점을 글로벌 증시는 23년도 23년, 24년도에 다 넘겼는데 우리는 25년 9월에 굉장히 늦게 넘긴 거잖아요. 왜요?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너무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됐고 그래서 5호 땡큐 오후에 보자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5분이라도 더 같이 하려고. 뭐냐면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병원을 응급실을 한번 갔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때 피 검사하고 MRI 다 찍었기 때문에 오늘 피 검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시고 그러면 저 커피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전달해 주세요. 병원 출발 오후에 늦게 해도 된다고 2시 20분까지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 기준으로 잡아내실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황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막 정신없이 바빠요. 저도 지금 바빠서 그래요. 녹화를 안 할 수도 없고 교육은 해드려야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참조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하여간에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세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지금을 정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종목이든 단기 고점이든 뭐 어찌됐든 어떤 그 기준에서든 차분히 잘 대처하고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2차 전지 때도 그랬던 것이 2차 전지의 최종점에 차익 실현을 잘 드렸는데도 안 따라하신 분이 그 우리 삼포 선생님하고 그 당시에 동킹 선생님 두 분이 안 따라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몇백 프로 수익을 냈었던 그 수익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에서 결국은 맨 끝에 마이너스에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뭐냐면 SK 하이닉스를 10월 달에 우리가 한번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 다음날 부랴부랴 더 높은 가격에 아주 그냥 막 초강력하게 더 높은 가격에 재편입을 했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지금 월요일 그때는 강력한 차익 실현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밀리면 여기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정도. 화요일은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좀 아쉽게도 되돌릴 때 이제 드렸으면 더 좋은데 밑에서. 그 다음에 되돌릴 때 한 번 더 47만 원대, 47만 5천 원에. 그나마 다행인 건 뭐 기아를 좀 편입했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재차 강력하게 재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흐름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겹쳐지면요. 신뢰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윤정도를 믿고 유료 가입을 했든 아니면 무료로 지금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시든 많은 분들이 아이 뭐 냅뒀더니까 다시 갔던데 왜 자꾸 팔라 그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소형주들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어때요?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띠는 뭐 클로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현대 무백스 뭐 여러 종목이 근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도 있어요. 변동성 종목에서. 물론 뭐 주력주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또 지금 장세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윤정도가 한 발짝 빼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다시 시황부터 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신규 가입자는 솔직히 거의 안 계시고 신규 가입자는 거의 안 계세요. 그죠? 신규 가입자는 안 계시고 전부 연장 가입자 위주로만 대부분이 연장 가입자 신규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대부분이 연장 가입이야. 자 고용 또 몇 세 내야 돼. 34,400원. 지금 거래 수반하면서 오늘장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이 당연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 일본 쪽 승인 나고 나서도 그거 움직임을 못 가져간다는 그게 바본 거죠. 프로그램 쪽이 오늘 지금 뭐 20만 주까지 나왔다 좀 조금 줄었는데 완벽하게 70만 주, 100만 주씩 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저도 얘기하다 문자 보내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VVIP 방에만 나가요. 고용은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문자가. 지금 보시면은 다 똑같이 흘러가던 지수 방향성과 그 다음에 등락 범위. 그 중에 이제 미국만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거였죠. 그러다가 21년도에 정점을 같이 찍어요. 미국만 이제 21년 말, 23년, 22년 1월 뭐 이렇게 해서 고점이 한 단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긴 게 중간 조정이고 뭐건 다 필요 없이 이 고점을 넘긴 게 23년과 24년도에 다 넘겨요. 근데 우리나라만 딱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 탄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디커플링이 아니잖아요. 방향이 같잖아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아닌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승은 상승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 기준이 결론적으로 증시부양책을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된 거죠. 단기 자금들이 그냥 급격히 빠져나갈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 없는 뭐 공매도 금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 그 혼란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급격히 나왔고, 그 흐름이 연출이 될 때 글로벌 증시는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줄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이걸 줄인다. 거기다가 글로벌 증시가 꺾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다시 틀어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인 거야.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막연히 욕해.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저 이격을 줄이러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일단은 이격은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11월 7일에 방송을 할 때 기준에서 미국이 43% 오르고 우리나라가 27%뿐이 못 올랐어. 일본은 70.92까지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못 간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그 이격을 상당 부분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요 이제 차트도 다시 잘라서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갈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이번 그 새로운 고점 넘긴 이후의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아주 가파르게.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 형성되어져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현대차가 지금 53만 3천 원까지 다시 살짝 고점을 넘겼는데, 그 고점 넘긴 기준에서의 재차 또 고점 넘긴 기준이 형성이 되면 또 매수를 할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 수급이나 보여지는 수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꼬리 달리면 착신을 한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뉴로메카가 오늘 또 상한가네. 네? 뉴로메카가 또 상한가요. 야, 상한가가 이번 달에 뉴로메카가 몇 번째입니까? 뉴로메카가 상한가인데 몇 번째 상한가야? 일봉 차트 뉴로메카 그 원고에 넣으시고 상한가 캡처하시고, 그리고 일봉 그 기준 잡아주시고, 그리고 현대차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7%까지 잘랐고 8%까지 상승이니까 또 잘라놓을게요. 원고도 준비하랴, 시황 설명하랴, 문자 보내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시장 지수 조금만 더 견인되고, 그럼으로써 그 대형주들 위주의 수급이 더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써의 여타 종목군들에까지 수급이 확장이 돼서 좀 시세가 좀 월등히 터져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리 쉽진 않네요. 검색기 화면도 또 써야 되니까 MTS 계속 캡처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저도 약간의 지금 좀 흥분 상태예요. 지금 뭐 이렇게 장이 좋은데 뭐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거죠. 지금 하락 종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를 차익 실현했는데 편입을 못했다는 둥, 그거는 강연에 오셔서 또 질문하시고, 이번엔 비중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 매수인이 이제
52만 7천 원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가 52만 7천 원까지 매수세이 나갔고, 현대차가 차익 실현 범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위치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동차주들 밀리더라도 뭐 편입 설정 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대 무벡스도 우리 그 어제처럼 원고 작업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MTS 또 뿌려놓습니다. 야, 이거를, 이 녹화를 끝까지 들으시려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아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잡아놓고 그 매직 계산기에 현대차의 53만 원이 53만 3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고점이. 그 다음에 53만 원이 10.6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52만 7천 원, 8천 원인데 1.5가 52만 5천 원, 그 다음에 3%가 51만 7천 원. 그래서 더 강세를 띄면 더 따라붙겠지만은 여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면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조금 설명드렸는데 자세하게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작업 마무리 해놓고 뭐냐면 일단 현대차 기준에 뭐 추가적인 랠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펀더멘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형주 기준에 뭐 하이닉스도 일단 10월 달에 한 달 만에 80%씩의 슈팅도 나왔지만 지금 현대차의 경우도 그 정도, 그 이상의 슈팅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시가총액 크기는 조금 더 작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들어 올려진 이 그 슈팅 범위가 뭐 과열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펀더멘털 대비 원체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기준에서 한 템포 더 보셔야 될 부분은 하이닉스가 80% 슈팅 나오고 나서는 결국은 뭐 어찌됐든 쉬어갔단 말이에요. 쉬어간 거냐 아니면 조정이냐라는 표현 할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최고점 찍고 이제 눌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최고점 찍고 당일날 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조정 일부 나왔을 때 그게 한 최대 15% 조정 나왔나요? 그 정도?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도 가격 조정은 만약에 여기서 가격 조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최소 범위 10%에서 최대 20% 전후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5%까지 마지노선을 안 보고 오늘 뭐 18%까지 올랐으면 모를까. 이제 막 뭐 11%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던 범위이기 때문에 3% 밀리면 51만 7천 원에는 전량 매도 차익 실현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자 사인이 52만 7천 원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잡으신 분들은 손절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까지 누적적인 수급이 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누적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정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좀 눌렸는데 좀 기다렸다가 대처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제도 똑같은 설명 드렸어요. 그러면 조정폭이 최대 10에서 최대폭 20%까지의 조정까지는 내가 좀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거야. 중장기적으로 월등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얼마를 잡았어요? 100만 원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 7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릴 때 다들 웃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도 웃으셨죠. 사실은. 근데 실질 그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웃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질.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깔깔 웃었겠죠. 30만 원, 40만 원 넘기고 있는데 40만 원대, 70만 원을 불러버리니까. 근데 지금 50만 원대 중반 와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70만 원 가겠는데라는 생각 들죠. 하루에 18%, 11%씩 올라오는 이 흐름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그게
오버슈팅인지 프리미엄이 이제 뭐 과하게 형성된 건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마지막 자락에 따라붙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등 나오면 바로 또 팔아버리고. 그 조정이 이제 중간 조정 과정이 되는 건데 지금을 좀 그 정도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고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매매도 아예 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는 유지할래.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게 화요일자에 발송해드린 문자 사인이고 오늘 기준의 수요일이잖아요. 하루 차예요. 재편입도 했고 목표주가 상향 그대로 70만 원. 그래서 이대로 놓고 궁극적으로 100만 원까지도 열어둔다라는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53만 3천 원이야. 그러면 다시금 이제 신고가 돌파의 기준인데 여기서는 그럼 매도 사인을 낼 이유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직 계산기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잡는다. 5%까지 보지 않겠어요. 1%, 1.5%, 3%로 놓고 설정을 잡고 그리고 장중 고점을 지금 넘기는 시점이니까 저걸 넘기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 사인을 냅니다. 오히려 53만 3천 원 공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다시 고점 형성하고 또 눌린다 그러면은 1.5에서 3% 특히 3% 밀리면 전략 매도하겠다. 평균 2% 밀리면 전략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안 쫓아가고 마지막 물량까지도 수익으로 설정 잡자. 그거는 15%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만약에 오늘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차익 실현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손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설픈 단기 공략 기준을 설정 잡으시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에서 편입 설정을 잡고 단기 공략을 잡고 하셔도 돼요. 지금 기준에서. 당연히 뭐 주력으로 형성하는 건 당연히 주력으로 형성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요.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가라. 여기서 더 슈팅 안 나오더라도 그냥 요 정도에서 여기서 한 1% 정도 밀리고 마감되고 내일 유지하고 그러면서 옆으로 쭉 횡보해 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오버슈팅 내주고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해줘라. 그러면 되겠죠. 자, 다시금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 수정이 된 거예요. 옆에 옮겨놓고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고점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바뀌어 있으니까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대비 미국은 사실 고점이 넘겨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넘겨진 건 아니었고요. 지금 그 고점 그대로네요. 그죠? 그리고 왜냐면 요 앞전 고점 이제 1월 12일자 고점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도 1월 13일자 고점 그 다음에 1월 13일자 고점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1월 14일자 고점 여기까지 제가 다 체크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니케이께 맞으면 나머지 다 맞을 거예요. 54,487.32 마이너스 앞전에 이제 21년 9월 고점이 3795.82란 말이에요. 나누기 3795.82 해주면 76.93 맞아요. 여기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강세 부분이 지수 기준의 코스닥은 죽어도 못 간다 했어요. 4,935.48이에요. 그러면은 4,935.48 이게 종가까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그들이 뭐 지금 딱 이 시점에 딱 최고점 찍고 밀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한옥가라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331608 해주면요 48.83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 잡았을 때 27%의 강세였단 말이에요. 27%의 강세. 근데 27%의 강세였는데
고점이 잠시만요. 현대차가 53만 5천 원이 고점이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고점에서 이제 슝슝슝 더 강력하게 뛰어넘어가 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아이고 정신없다. 저도 정신없고 여러분도 정신없고. 그래서 이 당시의 기준에 그 미국도 43년대 지금 44.99로 올라온 거고요. 일본이 70.92에서 76.93으로 올라온 거고요. 우리나라가 27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기준에 또 신고가입니다. 체감 온도는 우리는 매우 좋죠. 근데 시장에서는 개뿔 죽을 맛이겠죠. 응? 지수는 올라왔는데 현대차는 미친 듯이 10% 폭등인데 삼성전자가 2.33 초강세인데 그런데 시장의 하락 종목은 코스닥이 1400개 하락, 유가증권 시장이 몇 개 하락이에요? 780개 하락.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요 힘들어요? 솔직히 행복하지? 다만 미국의 저 기준점을 우리가 넘어섰다라는 것. 미국의 상승률을 우리가 넘어섰다. 근데 그냥 같이 움직이다가 넘어선 게 아니라 가파르게 움직이다가 그것을 넘어선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장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를 쳤을 때 이제는 상승률 꽁찌가 아니라 꼴찌가 아니라 세 번째다 그나마. 그래서 이제는 지금처럼의 초가파른 탄력의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및 고려 후 이렇게 해서 발송을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은 뭐 설정을 하고 이미 벌써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움직여 왔다면 여기서 수익 확보할 수 있으면 또 확보해 놓고 또 대처하고 그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설정해 놨던 흐름 기준가 43만 8천 원 이번 기준에서의 기준가가 되겠고 다시금 자릅니다. 3% 마지노선 범위가 51만 9천 원 2% 평균 단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면 52만 4,500원 수준. 지금 한 방에 쭉 흘러내린다라는 해석보다는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그래서 마지막 매수 물량은 손절이 되는 거죠. 손절이 되는 건데 그래도 재차 고점 넘기면 다시 따라붙고 설정을 하더라도 10% 이상의 현대차에서의 그 변동 그것도 첫 변동도 아니고 18% 터지고 하루 비이성적인 변동 나오고 다시금 11% 형성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거기에 이격률이 이제 좀 발생돼 있는 상태. 그렇게 된다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해도 무리는 없겠다. 과하게 미끄러지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뭐 47만 원대, 6만 원대 뭐 이런 기준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시가총액 3위에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편이면 뭐 언제든지 설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요. 요걸 문자로 좀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현재가 뭐 다시 아름아름 올라오고 있는데 53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어차피 53만 3천 원에서도 설정을 잡았기 때문에 53만 5천 원 기준 1.5%의 조정, 그 정도 조정이면 절반 정도. 그럼 뭐 개별 판단 기준이 되겠죠. 52만 7천 원입니다. 이게 52만 7천 원 이탈 시에 50% 차익 실현, 그리고 3%가 51만 9천 원이네요. 51만 9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의 기준이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의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을 51만 9천 원이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를 한번 더 발송을 할게요. 문자를 만약 이탈되면,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로 잡고, 그 다음에 기아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7만 원 수준의 설정 범위를 잡고 일단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밑에서 잡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방에 이 텍스트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쭉 뿌려드리세요. 전체적으로 51만 9천 원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현재 고점 기준이라면 이렇게 해서 VIP, VVIP 전체 다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하락 종목을 비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락 종목이 지금 다시금 799개, 코스닥이 1454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한국전력도 이틀 연속에 뭐 오버슈팅이 크게 나와줘서 행복하다. 보기준 놓고 보시고, 여기서 현대차가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게요. 5% 정도 밀리면, 3% 밀리면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금 올려옵니다. 뭐 지금 1시간 넘었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세요.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돼요. 지금 현대차의 기준에 70만 원 목표 주가, 관세 인하 효과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로봇 관련 택 없는 내용, 그걸 기준 잡지 말자. 뭔 로봇 관련이야? 얘가 지금 로봇 관련해서 무슨 뭐 그것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적인 기준의 저평가라는 걸,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들어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말씀드리지만은 강연회 부분이 1월 25일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오세요. 지금 현재 이건까지 전부 끝내신 분들이 5분이 넘어가시고 이제 10명 자리만 확보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셔서 자리 확보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 범위 이번에 제대로 가져가시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기준에 대해서도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넘어옵니다. 뭐 시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자, 일단은 요 부분에 지수 부분이 이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다소 이제 벅찬 부분이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벅찬 부분이 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갈 거냐? 아니라니까. 갑니다. 충분하게 어마어마하게 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갈 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쉬어갈 자리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슈팅이 고맙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계속 고점을 찔끔찔끔 넘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 하이닉스가 이제 78만 8천 원 목전에 있잖아요. 딱 좋은 거예요. 쟤네들이 크게 안 가니까 지수도 이제 뭐 5천 안 넘기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4,900 넘겼고 5천을 넘기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도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여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게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슈팅이 나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일부 쉬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현재 흐름 기준의 설정 범위를 단기적인 면에서 인식을 하고 단기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고 단기적인 면에서 대처를 하면 무리 수 없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은요, 이렇게 이제 AI 쪽 위주에서 설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 실적주 기준에서 먼저 시가총액 1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주의 기준에서. 엔비디아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의 실적이 일단 (2월 12일) 날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즈음 돼서 이제 뭐 전망치 나오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이렇게 11분기 연속 좋아지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뭐 11센트에서 1달러 30센트까지 확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당분간 실질 계속 좋을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달금리 자체도 비싸고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뭐 엔비디아나 IT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처럼 뭐 바이오 쪽에 집중된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2월 12일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최소 그 범위에서는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일은 뭐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런 기준에 우리나라의 그 종목군들의 기준도 무조건적으로 실적주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걸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현대차 실적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 전부터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고 현대차 실적주 이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꽤 많이 끌어올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그래서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그 기준이 어제까지 15위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최소 이제 뭐 14위 뭐 또 그 이내로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차분차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어제 원고에서 5월 달 걸로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가 4월 말 기준에 4월 말까지의 기준에 저기였구나.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5월 말 잠깐만요. 5월 말 포트가 어디 있지?
좀 이따 그것도 바꿔놓을게요. 바꿔놓고 어제 방송 화면 중에서 9월 포트폴리오 작년 9월 포트폴리오 이제 새로 갖고 간 게 있어요. 그 화면도 좀 새로 따주시고 저기 5월 한국전력 일단은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끄집어내서 볼게요. 11월, 5월. 그래서 일단 5월달 기준에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4월 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현대차의 포트폴리오가 요걸 이제 지금 바꿔놓을 건데 조금 전에 기준이 52만 3천 원? 지금 52만 3천 오케이. 여기서도 또 올라온 거예요. 그죠? 현대차의 기준이 또 올라와서 52만 3천 원, 174%.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 대비해서 8만 8,800원 대비해서 거의 더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24년 7월의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24년 7월이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0만 원이었나요? 거기서부터 더블 이상.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24년 7월의 고점이 29만 9,500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이닉스의 고점이 지금 헷갈리는데 하이닉스 고점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24년도 7월 고점이 24만 8천 원, 25만 원 수준이네요. 그죠? 25만 원 수준에서 뭐 얘는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그때보다도 월등히 더 개선돼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 작년 영업이익 대비 이제 더블이니까 얘도 더 올라갈 자리가 맞고 현대차의 기준이 30만 원 수준에서 그래 봐야 지금 뭐 24만 원 정도 올랐다고 치면은 80% 올라온 거예요. 신고가 이후에 80%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얼마 안 올라온 거예요. 신고가 이후에 80%고 하이닉스는 신고가 이후에 200%고 삼성전자도 뭐 신고가 이후에 뭐 한 7, 80%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높이까지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보다 오버슈팅이 세게 나온 거니까 24년 7월 고점 대비. 그럼 이제 와서는 그 눈높이를 조금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먼저 가고 뭐 현대차 가고 뭐 현대차가 여기서 한 템포 더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체 단기적으로 원체가 이번 달 뭐 한 달 100% 수준이니까 80% 이상이니까 아까 12월 2일부터 100%였죠. 7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이제 현대차의 기준 하반기의 기준 그 기준에서도 157% 하이닉스의 상승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바보냐 그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이제 24년 7월 고점 넘기고 나서 슈팅인 거고 그죠? 계속 뭐 슈팅 나왔던 부분에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단박에 현대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기준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 이수페타시스 이 기준도 좀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얘를 얘만 놓고 어떻게 따질 수는 없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슷한 등락률의 퍼센테이지였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 IT 기준에 그냥 100%로 잡을까요? 뭔 소리냐면은 이수페타시스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수익률이 줄어버려요. 우리는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11월 달에 11월 말일 기준으로 싹 정리의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어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수 오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 우리는 월봉이잖아요. 요때 딱 정리 끝냈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이때 종가가 14만 4천 원 이런 말이지. 거기서부터 얼마 빠진 거 지금. 얘 지금 고점 대비 33% 빠졌어요. 어? 많이 과한데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사실 주력주 빼고 나면은 힘든 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11월 16일에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현대차를 설정을 잡아서 이제 넣어드린 기준이 되죠. 그 기준에 아이고 11월 16일 강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은 뭐 거의 뭐 축제 분위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 수익 자체가 50%, 시장은 22%, 체감 온도는 속단 표현으로 개판, 체감 온도는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12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그래서 전일까지 42%의 수익률 범위가 44.73으로 더 올라와 있고요. 저 하락 종목이 812개로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약법으로 반전이 되면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의 흐름이고, 현대차의 기준이 이제 막 이탈이 됐어요. 52만 원이. 그래서 전량 매도의 기준으로, 그리고 기아도 일단 1차적으로 전량 매도의 기준 17만 원 전후 전량 매도의 기준으로 문자를 다시 한번 발송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또 집중을 해보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52만 원 전후, 그리고 기아 17만 원 전후, 자동차 비중 100% 차익 실현, 요거를 그대로 문자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마지막 매수 물량의 기준이 손절 범위의 기준이 잡힌다 할지라도 뭐 그 기준대로 다 대처를 하시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고용도 또 이쁘다 했더니 또 오후장은 오후장대로 기대를 해보자고요. 오후장은 오후장대로.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뭐 일단 우리의 기준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현대차의 기준 미리 이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고, 얘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쭉 미끄러질 필요는 없는 위치죠. 차분히 놓고 보면서 기준점 잡아가는 걸로.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이 이제 12월 5일, 뭐 1월 7일,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1월 7일까지 누적적으로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1월 7일 날 슈팅이 나온 이후에 현대차의 어찌됐든 메이저들의 수급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보시면은 메이저 수급이 계속 매도예요. 계속. 그러니 저걸 가지고 뭐 손바뀜이 나왔다 할지라도, 뭐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보여드리기도 했고 뭐 여러 해석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불편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형성이 될 때는 불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어제 이제 급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휴림 로봇이 이제 거래 정지였고, 그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이제 슈팅인데, 저 부분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편하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지수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초강세를 띄워줘야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했을 때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뭐 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위험천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수급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누적적인 수급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 1월 7일 이후에. 그리고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 이슈 부분에 요 관련된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모멘텀이 됐었다. 주가 슈팅에. 그리고 없던 내용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석을 해야죠. 거래대금은 항상 최상에 놓여져 있었어요. 거래대금은 12월 달이든 뭐 1월 달이든 계속. 그래서 1월 13일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요것도 방송하면 1월 13일 거 잘라주세요. 19일 날 월요일 날 화면에서 1월 13일 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했더라도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이제 뭐 전체 시장 종목군은 원래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종목군에서도 뭐 고용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적으로 훅 미끄러져 버리고 고점 대비 또 4%나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짜증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탈퇴 재진입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예요. 탈퇴 재진입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변동률이 이제 뭐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뭐 쉽지는 않지만 뭐 마음 먹은 거 다시 또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고 있습니다. 뉴메로이카는 4거래일 상한가인가요? 거래대금이 계속 끊임없이 그 최상단에 있었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도 월화수 3거래일 동안도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 진입 이후에 10% 수익이 오늘도 똑같이 진입 이후에 10%대 수익으로까지 확대돼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장 끝나고 한 번 더 잘라서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현대차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제대로 된 좀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되시기를. 월봉 차트의 기준에서는 월봉 한번 볼까요?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3%예요. 평균 2%에서 뭐 정리됐으면 가장 좋은 거고. 자, 보겠습니다. 월봉의 이번 달 변동률이 80% 딱 나왔네요. 80.44 고점까지 전월 말 종가 대비 80.44 나왔네요. 거기에 이제 수급이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수급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월요일에도 정리 기준 잡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강력한 매도, 수요일에는 따라붙는 수급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기준,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의 검색기, 그 다음에 현대차의 문자, 현대차 문자 한번 볼까요? 현대차 문자가 오늘 뭐 그렇게 빠르게 나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검색기 뜨고 나간 거니까. 그리고 기아의 문자가 나갔고, 그래도 49만 4천 원의 기준이면은 현대차에서 진입하고 나서 이제 뭐 4%의 기준이라면 뭐 나쁘진 않고,
정점 기준에서 매수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기아 부분 전일 편입을 해서 기아의 매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하면 14만 4천 원부터 들어갔었잖아요. 17만 원에 정리했으면 5만 5천 원. 뭐 물론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만 어제 대부분 다 편입을 잡아놓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다. 어제 문자 어디 갔어요? 기아에 어제 문자 없나요 우리가? 20일 날? 기아에 20일 날 문자 있을 텐데. 싹 다 정리해서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싹 다 정리해서 기아로 압축한다. 그게 있는데 왜 20일자 문자 없나요? 20일자 문자 찾아보시고. 됐죠? 야 이거 조금 현대차 뭐 차익 실현한 건 상관없는데 상승 종목이 90개, 하락 종목이 830개예요. 그렇게 되니까 종목군들이 힘을 못 써 지금 완전히. 니케이 쪽의 낙폭은 0.56. 우리나라 낙폭이 좀 1%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야 너무한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종목이 90개, 하락 종목이 830개, 상승 종목 88개, 87개, 코스닥 1,500개 종목 하락. 뭐 거의 투매죠. 아까도 똑같았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우리 쪽 종목군들 일부 탄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다시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력주 위주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호. 자, 영상 부분이 뭐 1시간 22분이나 녹화되어 있는데 이걸 뭐 끝까지 보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보시는 거는 VVIP 방에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것 이외에는 끝까지 뭐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짜증나는데. 뭐 녹화 방송은 뭐 땡겨서 보시긴 하겠지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